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영상도 저희가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누르시면은 그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발표하는 복지부랑 교육부 그리고 농식품부는 내일 오후 중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 발표한 부처는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팝업 창이 안 뜨시면은 여기 오른쪽 배너에 네 번째 부처 합동 설명회 배너를 클릭하시면은 공지사항에 그 게시글이 있고, 여기 발표 및 영상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그 팝업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다시 자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일 4,000원권의 그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신 분께서는 저기 등록 데스크에 가셔서 주차권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오전에 유은실님의 그 신용카드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하신 분께서는 설명회 운영본부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분에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팀장 전용호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보건의료 R&D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조호식 사무관님의 2019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단의 김현철 단장님의 201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이정민 연구관님의 2019년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립재활원 김호진 연구관님의 2019년도 국립재활원 R&D 사업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 조호식 사무관님의 2019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조호식 사무관입니다. 오늘 R&D 설명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첫 번째 순서로 2019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및 평가, 두 번째로 정책 여건, 세 번째로 2019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및 평가입니다.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은 정부 전체 R&D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 비중은 지난 5년간 14년부터 18년까지 평균 2.73% 수준이고, 여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복지부 R&D 총 예산은 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총 예산은 증가할 예정이고, 정부 R&D 대비 비중은 항상 비슷한 2.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투자 성과입니다. 과학적 성과로는 역시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기술적 성과로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이 우수하다. 경제적 성과로는 95년부터 작년 18년 11월까지 제품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성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R&D라는 특징을 답게 국민 의료비 경감에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항열 소판제 플라빅스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변경이라든지 이런 급여 인정 기준 연장, 이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복지부 R&D의 투자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이전 주요 성과 사례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정책 여건입니다.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정신질환 및 국민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그 특징인데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치매 환자 및 치매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비용이 약 14조 원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적 임상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비용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의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헬스케어 분야 발전 가속화가 있을 것인데요. 빅데이터, AI 등 ICT 기술의 융복한 헬스케어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맞춤형 헬스케어 토대가 마련되고 개인 맞춤형 최적 치료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인재가 부족한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인재 공급이 시급하다는 점이 정책 여건입니다. 세 번째로 2019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제2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5년간의 중장기 전략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3가지 전략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의료 현장의 수요를 해결하고 연구의 연결, 융합을 촉진하는 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R&D 성과의 가치 창출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3가지 전략 그리고 9대 중점 과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전략에 따라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는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제2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의 3대 전략, 9대 정점 과제를 따르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에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그 방향이 있습니다. 19년도 전략 목표는 국민의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헬스케어 산업 R&D 투자입니다. 추진 방향은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개방 연결 융합을 통한 R&D 혁신 이 3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투자 분야입니다. 먼저 국가적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R&D입니다.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응하는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지원,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큰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다양한 환경 위협, 미세먼지 같은 것이 요새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환경 위협에 대한 국민 건강 불안을 해소하는 대응 기술 개발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신규 사업 주요 신규 증액 사업 보시면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 정신건강 문제 해결 연구,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 이런 대표적인 신규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료,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국민보건 증진 R&D입니다.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수요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주기 건강관리 R&D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 주요 신규 사업 보시면 돌봄 로봇 중개 연구 및 서비스 모델 개발 13억 원이 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R&D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정밀의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결합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로봇 R&D를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미래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R&D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 75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R&D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그리고 의료기기 임상을 강화할 계획이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 의료기기 연구 개발 실패 리스크를 분산하고 한의학 선도 분야에서 ICT, BT, NT 및 현대의학 기술을 접목하여
신개념의 제품화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19년 신규 사업이고 25억 원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연구 자원, 인프라 개방, 공유 R&D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 IoT 기술 활용 및 플랫폼 혁신을 통한 임상 인프라 고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의료 데이터 보호 활용 기술 개발, 스마트 임상 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CDM 기반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그리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미래 의료 산업 원스톱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핵심 인재 양성 R&D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래 핵심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이 사업 중에는 혁신 거점이 병원을 통해 젊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이 있고 바이오 메디컬 분야,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정밀의료 같은 바이오 메디컬 주요 분야의 석박사생들을 해외 이제 연구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이오 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이 19년 신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호식 사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응답 시간은 네 분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현철 단장님의 2019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는 R&D 기획단장 김현철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세부 사업 안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근거라든지 사업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신규 사업이 무려 10개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과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다음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하고 한의 기반 융합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신규 과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고요. 현재로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거기에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연간 총 규모가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모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